내 땅에 정말 열심히 건물을 지었는데 말이죠. 나중에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내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한다면 와, 이거 어떨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땅에 뭐랄까 가등기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었다면요. 아, 가등기 그거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경매에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 가등기라는 말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네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가등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우와 늑대 비유를 통해서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고요. 토지 위의 건물 소유권과 이게 또 어떻게 얽히는지 그거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우와 늑대 이야기라니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보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가등기가 설정된 땅 위에 그 나중에 지어진 건물은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여우와 늑대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우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늑대에게 돈을 빌립니다. 담보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땅, 그러니까 나대지를 제공해요. 네, 빈 땅이요. 그렇죠. 그리고 늑대는 이 땅에 가등기를 딱 설정하는 겁니다. 가등기? 아, 그러니까 일종의 예약 같은 거군요. 나중에 혹시 여우가 돈을 못 갚으면 늑대가 이 땅 소유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미리 순번을 맡아두는 뭐 그런 거죠. 저급입니다. 딱 그거예요. 일종의 소유권 이전 예약 등기인 셈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우가 돈을 안 갚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나대지 위에 덜컥 건물을 지어버린 거죠. 아, 돈도 안 갚고 건물까지? 네. 결국 늑대는 가등기에 따라서 땅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를 해서 땅 주인이 되는데 땅은 늑대 건데 건물은 여전히 여우 소유인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와, 땅 주인은 늑대, 건물 주인은 여우. 야,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그럼 여우는 자기가 지은 건물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보통 뭐 땅이랑 건물 주인이 다를 때 인정된다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장 못 하나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사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보통 토지랑 건물이 같은 사람 거였다가 나중에 뭐 매매나 다른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 건물 주인이 계속 건물을 유지하려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이렇게 나대지 상태, 그러니까 건물이 아예 없는 맨땅 상태에서 가등기가 먼저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건물 주인인 여우가 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건물이 멀쩡히 서 있는데도요? 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잘. 그건 이제 늑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유가 좀 명확해져요. 아, 늑대 입장에서? 네, 늑대는 애초에 건물이 없는 깨끗한 땅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떡하니 건물이 생겨서 땅을 마음대로 팔거나 사용하는데 제약이 생긴다면 이건 늑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법원은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의 상태, 즉 건물 없는 땅,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등기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가등기 설정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군요. 와, 그럼 여우가 지은 건물은 그냥 철거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진짜 속수무책이겠는데요. 자, 그럼 다른 상황도 한번 보죠. 좀 더 복잡하게 여우의 건물만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3자인 빨간 모자가 이걸 낙찰받았다고 해보죠. 그 사이에 늑대는 땅에 본등기를 마쳤고요. 자, 이 경우에 건물을 낙찰받은 빨간 모자는 땅 주인은 늑대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도 결과는 같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낙찰자인 빨간 모자 역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설령 그 건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땅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먼저 완료되면 그걸로 끝인 거죠. 이것도 좀 의외네요. 아니, 경매로 정식으로 낙찰받은 사람인데도 보호를 못 받는다니.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만약 이걸 인정해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원래 건물 소유자인 여우가 친구 같은 사람, 뭐 여기서 빨간 모자죠? 짜고 일부러 건물을 경매에 넘겨요. 그래서 친구가 싸게 낙찰받게 한 다음에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을 계속 쓰려는 그런 편법, 뭐랄까 꼼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악용의 우려가 있군요.
네. 이런 어떤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가등기권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부작용을 막기 위한 거군요. 듣는 분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인 허점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확실히 가등기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는 말을 쓰던데요. 이게 뭔가요? 네. 그게 바로 가등기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순위 보전의 효력. 이게 뭐냐면요.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 그 권리의 순위가 본등기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득한 옛날인 가등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네. 가등기 시점으로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 완전 타임머신 같은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런 셈이죠. 그래서 가등기보다 나중에 설정된 다른 권리들, 예를 들어 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거요. 심지어는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권리까지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딱 이루어지면 효력을 잃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와, 사실상 가등기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인 셈이죠. 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가등기 이거 정말 함부로 볼 게 아니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나대지 상태, 그러니까 빈 땅에 가등기가 설정된 줄 모르고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그런 건물을 덜컥 인수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등기권자의 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 거래, 특히 경매에 참여하실 때는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꼭 떼서 가등기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언제, 왜 설정되었는지 이걸 정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네. 사소해 보이는 등기 기록 하나가 내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조언이네요. 등기부 확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가등기가 등기부라는 서류에 기록된 과거의 약속에 근거해서 현재의 건물까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눈에 보이는 현재 모습 외에 등기부 같은 서류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중요한 과거의 기록이나 혹은 미래의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